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일과 결혼 말하기 안야씨,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요즘 바쁘지요? 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안 하거나 줄이고 있어요. 예단은 어떻게 해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예단이야말로 낭비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요즘은 결혼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신혼집은 구했어요? 아직요. 신랑하고 같이 내일 부동산에 가보려던 참이에요. 매일 바쁘군요. 바빠도 몸 챙기면서 하세요. 아름다운 신부야말로 결혼식의 꽃이잖아요. 듣기. 메이 씨와 민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닮으면 잘 산다고 하던데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은데 중매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마침 신부는 유학 가려던 참이었는데 유학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거죠. 부럽네요. 사랑이야말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우리 부모님은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잘 살고 계신 걸 보면 결혼할 때 직업이나 집안 같은 조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와 결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애는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하는 거 아닐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신혼집은 구했어요. 신랑감이 잘생겼어요. 발바닥이 아파요. 보름달이 떴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손님,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새로 생긴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샀어요. 여행을 갔는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2과 영화와 드라마 말하기. 드라마 비밀 봐요? 아니요. 처음에는 좀 봤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못 봐요.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드라마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정말요? 제 방송이라도 봐야겠네요. 여자 주인공이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오늘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보세요. 듣기. 쿤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는 드라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송국마다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은 게 있어서 매일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출연하는 배우나 줄거리만 조금씩 다를 뿐 항상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란 점에서는 똑같아요. 회사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병원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경찰서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장소만 달라져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있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드라마를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군요. 아,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줄거리가 흥미롭고 주인공들이 정말 멋있어요. 게다가 영상미도 뛰어나고 배경음악도 아름다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시청률이 높아요. 음료수를 마셔요. 버스 정류장이 멀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삶과 생활과 인터넷. 말하기. 우리 아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불러도 방에서 안 나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로 뭘 하는데요? 게임을 해요. 그런데 너무 폭력적인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중독될 수 있어서 위험해요. 못하게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그럼 컴퓨터를 덜 하게 될 거예요. 듣기.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책을 한 권 사려고 하는데 집 근처 서점에는 없더라고요. 큰 서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쿤 씨, 급한 책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지 그래요. 인터넷요? 그런데 인터넷 서점 아이디가 없는데요. 상우 씨는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한번 같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봐요. 먼저 로그인을 하고, 쿤 씨가 사려는 책 제목이 뭐예요? 한국어 발음이란 책이에요. 여기 있네요. 3,000원 할인해서 17,000원에 팔고 있어요. 우와, 싸네요. 이렇게 싸게 팔 줄 몰랐어요. 빨리 주문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장바구니에 넣을게요. 한 권 맞죠? 네, 맞아요. 자, 쿤 씨. 이제 여기에 쿤 씨 주소하고 연락처를 쓰세요. 다 썼어요. 돈은 어떻게 내면 돼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로 계산할게요. 참, 그런데 한 권만 사면 배송료 1,500원을 내야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에 쿤 씨 신용카드 번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하세요. 알겠어요.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이틀만 기다리면 책이 올 거예요. 상우 씨, 정말 고마워요. 인터넷으로 사니까 정말 편리하네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왜 그 영화를 봤어요? 인터넷 후기만 읽고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지루할 줄 몰랐어요. 그 일이 힘든데 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별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사과, 가족의 변화. 말하기, 신문에서 읽었는데 요즘 한국 부부 중 50%가 맞벌이를 한대요. 정말요? 옛날에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에바 씨도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아이 좀 더 크면 취직해서 하고 싶은 일 하래요. 집안일은 남편이 도와주겠대요. 그래요? 그럼 지금은 남편이 안 도와줘요? 아니요. 지금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는 항상 남편이에요.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고요. 정말 부럽네요. 나도 좀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듣기. 바야르 씨와 김 과장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요즘 조금씩 포장한 식품이 잘 팔린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래서 집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작고 실용적인 집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살 줄 알았어요. 효도를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생활도 중시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김 과장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결혼하면 같이 살자요. 정말요? 같이 살고 싶대요? 효자네요. 네. 그런데 저는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시키고 가까운 곳에 살게 하려고요. 근처에 살면서 얼굴 자주 보면 되죠, 뭐.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눈이 온대요. 인기가 많대요. 자녀가 없대요. 늘고 있대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쿤 씨가 오늘은 바쁘지 않대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대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대요. 여자가 가사를 전담했대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5과 한국의 교육. 말하기. 아이가 많이 컸네요.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에바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듣기. 다음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나영 기자와 내일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내일 수능 시험이 몇 시에 시작하나요?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험 장소 주변이 많이 복잡할 텐데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학생들의 교통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회사와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경찰이 시험 장소까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비행기도 못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 문제를 못 듣거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종일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능 듣기 시험이 있는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만 비행기 출발이 금지됩니다. 그렇군요. 수능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또 그 성적이 대학 입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학생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늘 밤에는 일찍 재우시고 내일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아침을 꼭 먹여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더 긴장이 되니까 부모님은 자녀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나영 기자, 도움말 감사합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아이를 씻겨요. 책을 읽혀요. 옷을 입히세요. 동생을 울려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히세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엄마가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아이 혼자 잘 입어요. 그 영화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긴다.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유과 문화 차이. 말하기. 쿤 씨, 주말에 뭐 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하나 봐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돼요. 쿤 씨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봐요. 네, 제 고향과는 다른 것이 많네요.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듣기.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안 바쁘면 차나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쿤 씨, 아까 부장님께 보고서 드릴 때 한 손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물건 드릴 때 꼭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하고요. 정말요? 몰랐어요. 부장님이 화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쿤 씨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두 손으로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상호 씨.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제 회식 때 보니까 술을 마실 때도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하나 봐요. 맞죠? 네, 맞아요. 어른하고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마셔야 돼요. 그건 실수 안 했어요. 다들 그렇게 마셔서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문화를 알면 알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게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말은 뭘까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7과 직장 생활 말하기 군 씨,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부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회의 후에 바로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외근을 나가더라도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보고서를 먼저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회사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냥 메일로 보내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듣기 회사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김대리,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 사원이에요. 업무하고 회사 생활에 대해 김대리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바야르 씨라고 했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은 9시, 6시예요. 가끔 야근하는 일이 있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부장님께서 지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입사 3개월까지 업무일지를 써야 해요. 매주 월요일 10시에는 팀 회의가 있어요. 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월요일만 8시 45분까지 오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옆에서 보고서 정리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외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외근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외근은 보통 일주일에 4일은 나가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업이니까요. 외근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매주 팀 회의에서 부장님께 보고 드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그 사람을 잡든지 보내든지, 옷을 입든지 버리든지, 음악을 듣든지 노래를 하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말든지.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입던 옷이라 옷이 작든지 크든지 살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 보여요. 아이를 앉든지 엎든지 해야겠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리에 앉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8과 사건과 사고 말하기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메이 씨, 몸은 괜찮아요?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듣기 에릭 씨와 상호 씨의 전화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상호 씨, 저 에릭인데요. 네, 에릭 씨, 왜 안 와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접촉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실수가 아닌데 앞차 주인이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에릭 씨,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회사에도 전화하세요. 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차를 옆으로 주차하고 차에서 경찰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세요. 앞차 주인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알겠어요. 보험 처리가 다 되니까 병원에도 꼭 가시고요. 모임 때문에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모임 끝나자마자 갈게요. 괜찮아요. 다시 전화할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길에서 폭행당했어요. 창문이 닫히는 바람에. 보험 처리가 너무 복잡해요. 범인이 잡혔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갑자기 창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등을 찍혔어요.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보험 처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에릭 씨가 길에서 폭행당했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범인은 잡혔대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국화, 한국의 경제. 말하기. 핫산 씨, 뭐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소비와 투자도 줄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사업이 안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핫산 씨 회사는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은데 환율도 많이 올라서 손해가 너무 많아요. 압둘라 씨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더니 돈을 좀 벌었대요. 핫산 씨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좋은 정보네요. 내일 압둘라 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듣기.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교통요금, 채소값 등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는데 부담만 많아지고 지갑은 자꾸 가벼워져서 걱정입니다. 한동수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 씨.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어려운데 임대료 부담에 전기, 가스 요금까지 모두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하고 밑에서 탕도 끓여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매달 빚만 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기와 가스는 작년보다 4% 이상, 지역 난방 요금은 7%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전월세 값은 7년째 내려갈 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식탁 물가는 더 비상입니다. 올겨울 폭설과 냉해 때문에 배추는 무려 3배, 당근은 2배 이상 값이 오르는 등 채소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다행히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있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생활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KBC 뉴스 한동수입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밤새워 찾느니 차라리. 그걸 먹느니 차라리. 그 옷을 입느니 차라리. 집을 새로 짓느니 차라리.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차가운 물로 씻느니 차라리 하루 안 씻는 게 낫겠다. 그 이상한 옷을 입느니 차라리 파티에 안 가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새로 짓느니 차라리 큰 집을 하나 사겠네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십과 종합 연습 1. 듣기. 다음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상호 씨, 저 쿤인데요. 사람들은 다 왔어요? 지금 시청역을 지나고 있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이렇게까지 막힐 줄 몰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쿤 씨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시청역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몰랐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왔어요. 쿤 씨하고 웨이 씨만 오면 돼요. 기다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제가 오늘 파티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롯데백화점에서 케이크만 사서 빨리 갈게요. 롯데백화점이요? 요즘 백화점 세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냥 오세요. 제가 앞에 있는 빵집에서 살게요. 롯데백화점에 갔다 오려면 1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그럼 케이크를 부탁할게요. 진 씨가 생크림을 못 먹으니까 고구마 케이크를 사든지 치즈 케이크를 사든지 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는 것으로 살게요. 아, 웨이 씨도 왔네요. 쿤 씨만 오면 돼요. 빨리 오세요. 네, 광화문 앞에서 길거리 공연이 있다고 해서 한국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려고 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예정대로 8시에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케이크를 사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사고 안 나도록 조심히 오세요. 네, 이따 봐요. 고마워요, 상호 씨.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1과 신문과 방송. 말하기. 에릭 씨, 요즘도 한국어를 배운다면서요? 네. 매일 텔레비전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매일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니까 에바 씨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듣기. 다음은 방송 관련 기사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다음은 요즘 한국 방송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방송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특집 방송이나 등장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하며 감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외국인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약하기 시작한 이참, 로버트 할리, 이다 도시는 모두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여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볼 기회가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던 이 세 사람은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외국인 또는 혼혈인이 한국 연예계에 진출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방송인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그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느낀 문화 차이, 언어 실력 부족 등으로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들이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주었지만 지금은 한국인보다 한국인다운 모습에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 연예인들에게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고향 친구가 온다면서요? 부모님께서 오신다면서요? 매일 드라마를 시청한다면서요? 방송국에서 그 가게를 취재한다면서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어제 농구 경기 중계방송을 했다니까 재방송으로 꼭 봐야겠어요. 엘레나 씨가 외국인 노래자랑에 나왔다니까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세요.
그 뉴스가 머릿기사로 나왔다면서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2과 이민생활 말하기 에바씨, 이번에 귀화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귀화 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돼요. 그래요? 서류 준비는 어려워요? 저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참 준비가 쉽지 않네요. 외국인 치고 국적 변경 문제로 안 힘든 사람이 없지요. 듣기 민수 씨와 에바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에바 씨,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아,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년에 귀화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면접 심사를 보러 오라고 해서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회사 쿤 씨도 귀화 시험을 준비하느라 애국가를 연습하고 있던데요.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할 때에도 계속 들었더니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노래가 긴 것 치고 빨리 외워져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귀화하려고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처음엔 한국 생활이 낯설었지만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적응을 잘해서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조건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그럼 면접 심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고마워요.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빨리 나았어요. 옷을 얇게 입었더니 추워요.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어색해요. 친구에게 말했더니 좋아했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듣기 실력이 좋아졌어요.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했더니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말하기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을 먹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또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도 싸주시길래 받아왔어요. 그래요?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네. 아들 같아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듣기 메이 씨와 에릭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에릭 씨,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저희 고향 초콜릿이 유명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가실 때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필요한 게 없냐고 하시길래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게 초콜릿을 많이 사다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정이죠.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익숙해지고 참 좋아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인데 정말 맛있어서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네요. 맛있죠?
저도 우리 가족도 모두 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에릭 씨는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잘 쓰시네요. 저는 아직 우리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쓰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가깝고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과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다 보니 이젠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더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메이 씨도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배가 아파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걸을래야 걸을 수 없어요. 바빠서 볼래야 볼 수 없어요.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취직할래야 취직할 수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할래야 입학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4과 꿈과 미래. 말하기. 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거든요. 에릭 씨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 전 한국에서 학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에요. 작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돈을 다 쓰지 않았더라면 내년쯤엔 작은 영어 학원을 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듣기. 에바 씨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엘레나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요? 그럼 배우의 꿈은요? 글쎄요,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도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배우 생각은 안 한 지 꽤 됐어요. 왜요? 이제는 배우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하고 싶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 방송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고 요즘 살도 많이 쪘어요. 하나하나씩 준비하면 되지요. 꾸준하게 노력하면 꼭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바 씨 말대로 지금부터라도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시작해야겠어요. 고마워요, 에바 씨.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약을 먹었더라면, 옷을 두껍게 입었더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면 전통 혼례를 할 거예요. 우리 집에 온다면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갈게요. 그 사람이 현명하다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5과 한국의 선거. 말하기. 어제 텔레비전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을 봤어요? 네,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던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결과를 보나마나 기호 1번 후보자가 당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에릭 씨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보자가 다른 후보들보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어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맞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선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듣기. 이웃집 아주머니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엘레나 씨, 이번에 국적을 취득해서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겠어요? 네, 선거에 참여하라고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장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줄 거예요. 투표용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뽑고 싶은 후보 옆에 도장을 찍은 다음 안 보이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돼요. 아, 별로 어렵지 않네요. 사실 이번이 처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아, 지켜야 할 것이 몇 개 있어요. 투표 내용이나 원하는 후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요. 고마워요. 주의할게요. 빨리 선거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그 사람에게 말 하나 많아. 열심히 노력하나 많아. 그 사람과 얘기 하나 많아. 그녀에게 고백 하나 많아.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대표로 뽑힐 리가 없어요. 그의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리가 없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6과 환경보호 말하기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 부족 문제가 심각하대요. 네, 저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도 요즘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에어컨 대신에 방마다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부채를 선물 받았는데 부채를 써보니까 시원할 뿐 아니라 햇빛도 가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오늘 당장 부채부터 사야겠어요. 듣기. 다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에는 환경보호협회 회장이신 김민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앞서 왜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고요. 매립할 땅이 있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도 일부 쓰레기는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유해 성분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배출한 쓰레기도 가능한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심각하대요. 구입했어요. 예약했어요. 입혔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대요. 여행을 가려고 호텔을 예약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7과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말하기. 다음 주면 휴가네요. 뭘 할지는 정했어요? 아직이요. 회사 일이 하도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여행은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만 나면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곳에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경주에 가보면 어때요?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곳인데 조용히 쉬기에도 좋고 한국 역사를 배우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쉬면서 뭔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듣기.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하산 씨,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얼굴이 좀 탔네요. 네. 덕분에 해인사 8만 대장경도 구경하고 합천에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8만 대장경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판에 사람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해인사에서 한 템플스테이는 어땠어요? 오래간만에 도시의 찻소리에서 벗어나 명상을 했더니 머리가 정말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템플스테이는 못 해봤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해봐야겠어요. 아, 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건 좀 힘들었어요. 새벽 예불을 위해서 5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사찰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고기가 없고 간이 좀 싱거워서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니 나중에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어져요. 다음에는 여행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신라시대. 곤란해요. 연락해요. 여행할 나라.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바빠서 통화하기 곤란해요. 다음에 여행할 나라가 어디예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8과 인구 변화. 말하기. 여기 이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대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1.5명도 안 된대요. 맞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거의 한 명 정도밖에 안 낳는 셈이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2018년부터 한국 인구가 감소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할 나이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인구 5천만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2학년이 2학급, 1학급은 20명에 불과합니다. 100년 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전교생이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곳은 노인들이 강당을 빼곡히 메우고 노래 수업을 듣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는 2005년 문을 연 당시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20세 미만 인구는 지난 2010년 798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60년에는 447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7년에는 20세 미만 인구를 앞지르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4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숙련된 노인 노동력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많은 노인들은 육아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젊은 층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C 김현식입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가방에 넣는 모습. 배가 닿는 항구.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 아이를 낳는 사람.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요즘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많아요.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에 넣는 척하고 버렸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9과 법과 질서. 말하기. 기차 시간에 늦어서 큰일이네요.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건널까요? 그럼 안 되죠. 애들도 있는데 무단 횡단이라뇨. 부모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아이들도 보고 배우죠. 그렇긴 하지만 급한데. 부모가 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따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 길은 차들이 과속을 하는 탓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2013년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을 괴롭히거나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경범죄 조항에 대해 박호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 광고와 암표 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관공서가 지정한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건물 외부에 써놓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 규모의 식당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큰일 났어요. 꽃잎이 떨어져요. 맨입으로 왔어요. 뒷일을 부탁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따라하면 큰일이에요. 비가 오니까 꽃잎이 떨어지네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헛일했네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20과 종합연습 2 듣기. 다음은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의 황현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이주민들과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김인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 사회, 국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활동하는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김인식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길거리 등 어딜 가더라도 흔히 마주치는 게 외국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장점으로는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활용하면 국제 무역이나 해외 진출에서 유리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 너무 다른 문화가 만난 탓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생활 습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구성원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구성원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약속과 신뢰, 배려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